이혼 사건도 정말 다양한 이혼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꽤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건의 규모가 이혼 사건도 꽤 규모가 큰 사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혼을 하시는데 이게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그 액수가 상당히 좀 큰. 액수가 크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액수가 큰 게 아니라 경영과 좀 연관돼 연관이 있어요. 된. 네. 아하. 사업체를 운영하나 큰 회사를 운영하면 경영권,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해요. 그다음에 연예인분들도 보면 단순히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연관돼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아하. 그냥 단순히 그냥 두 분의 뭐 분쟁으로 이혼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이 하는 사건들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의뢰인과 식사를 하다가 배우자 외도 증거를 실시간으로 본 일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점심이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당을 주고 맡겨서 지금 와이프가 외도하는 현장을 지금 잡고 있다. 아. 그래서 저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증거가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아하. 자, 가평에 있는 상당히 세련된 모텔입니다. 이러면서 모텔 사진이 일단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지금 팔짱을 끼고 밝은 얼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자, 보세요. 지금 제 와이프가 이러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아서 1시간 만에 바로 나오셨습니다. 이러고 이런 이제 것까지 다 완전 사진을 다 계속 그 아니 실시간 근데 이혼 소송하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런 거 이렇게 좀 취득한 어떤 증거들이 이게 법적인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사진은 괜찮습니다. 네. 사진은 괜찮고요. 누군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관이 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설 탐정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을 한다거나 그건 안 되고. 안 되죠. 또는 위치를 뭐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를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위치 파악을 한다거나 추적 장치를 그런 건 안 한다든가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다음에 사진 찍으려고 막 주거에 들어가가지고 찍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기본적으로 뭐 밖에 나오는데 모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사진 찍고 카드 이용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비라든지 블랙박스도 보고 이런 이제 그런 증거들을 이제 수집하러 가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럼요. 그것까지 못하면 뭐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네. 화가 좀 많이 나셨네요. 예. 일적인 상황으로 몰입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핸드폰이에요. 그 뭐예요? 핸드폰은 네. 내가 비밀번호랑 이걸 다 걸어놨는데 낌새가 이상하니까 비밀번호는 대강 뭐 알 수도 있잖아요. 알려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뭐 이거 지문 해도 이렇게 되죠.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해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 열면 막 무슨 뭐 SNS나 이런 데 막 증거들이 많잖아요. 많이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위험해요. 왜요? 그거는 이제 약간 비밀 침해죄라고 해서 그게 접근 권한이 없는 자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아내도 남편도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보거나 그걸 캡처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그건 오히려 인정이 안 되는 역공격이 당합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가 돼요. 아하. 그런 증거 수집할 때는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런 객관적인 증거도 증거입니다만 가끔 이제 의뢰를 받은 배우자분의 촉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간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장소를 갔다가 오는데 같이 간 그 파트너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 파트너긴 한데 조금 이제 애매했던 거예요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출장을 뭐 이렇게 가고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의 인스타그램을 가가지고 봤더니 출장 장소가 같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사진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남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남편의 그 쿠세인가요? 구도. 미안해. 쿠세가 아니에요. 쪼쪼 아닌가? 남편이 사진을 찍는 구도. 그렇지. 구도, 버릇, 스킬, 습관, 그게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담는 느낌. 그 느낌. 그게 와이프는 알잖아요. 맨날 찍는
쪼가 뭐예요? 뭐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스킬. 예, 그렇죠. 스킬. 그 남편의 그 사진 찍는 기술. 그거에 이제 딱 보니까 뭐야 이거 누가 봐도 딱 남편 찍은 건데 그래서 알게 됐죠. 근데 이런 거는 참 진짜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 의뢰인께서 요 촉으로 요걸 이제 딱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응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딱 잡힌 거잖아요. 잡혔지. 네,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게 하려다가 딱 잡혔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럴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맞아. 어떡할 거야. 그만 헤어져. 이렇게 좀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근데 주로 애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애한테 나는 얘기 못 해. 그러니까 좀 큰 애들이었어요. 나는 얘기 못 해. 당신이 해. 그러면 좀 오히려 애한테도 미안하니까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때는 애들 불러놓고 얘기 아예 합니다. 야, 아빠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이제 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피면 이게 이미 이성의 그게 바뀌는 겁니다. 아빠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어때요? 뭐가 어때요? 아니, 지금 너무 열받는데. 아니 뭐 진짜 이혼은 놀라죠. 이혼은 할 수도 있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어찌됐든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가게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전달하는 게 우선인데 알았어. 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겠죠. 분명히 후회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택한 자상가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신데 자산을 많이 모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아내분하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아내분은 내조도 많이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고 할아버지 좀 아프시고 이럴 때도 옆에서 간호도 많이 하셨고. 근데 자식들이 4명이 있었는데 네. 아예 아버지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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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1.5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많을수록 배우자분이 줄어들죠. 몫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는 그게 마음이 아팠고 아내한테 자기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이혼하시고 재산 분할을 아예 다 주신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을 하시면 몫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재산 있으니까. 분할은 사실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다 사실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나면 유증을 그러니까 유언으로 내 아내한테 다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유류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어요. 예,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 상속 분쟁이 되고 법적 소송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재산 분할 형태로 실제로 이혼을 하셨죠. 실제로 이혼을 하시고 아내분한테 다. 근데 그거는 재산 분할이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예. 야, 그거 참 가슴이 약간 아프시면서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 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진짜 마지막 사랑이신 야. 거죠. 예. 아니 그 요즘은 또 예고 없는 이혼 통보가 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고 없이 요즘에는 이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약간 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혼자 약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나 경제적인 환경도 좀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TV 프로나 뭐 유튜브라든지 정보가 많잖아요. 맞죠. 이혼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혼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에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싹. 애도 없고 집이 싹 빠져 있어요. 자기 집만 몇 개 있고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톡 날라오는 거예요. 짐 다 뺐으니까 이혼하면 돼. 그 다음에 밤에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톡으로 우리 이제 이혼하는데 너는 이 서류 준비하면 돼. 근데 그날 애랑 같이 생일 파티하고 했어요. 놀아서 전혀 그런 느낌을 한 명은 전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황당하니까 아예 본인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연락을 해서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냈는데 근데 갑자기 얼마나 출장 놀라겠어요.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왔더니 집안에 짐이 싹 빠져 있다. 이거는 무슨 일이지 진짜. 애까지 싹 없어지면 아하. 진짜 놀라죠. 아니 끝으로 이제 그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혹시라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늘 자, 이혼이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됐다. 이제 평화롭고 내가 이 인생을 이제는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혼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그려져요. 애가 생각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으면 저는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이혼에 대한 결정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